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김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에서만 이제 해저 터널이 무엇인지를 가져오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터널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선 부가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라고 해저 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 해저 터널이 나온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왜 갑자기 나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월 25일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생각을 하면 특별법 통과는 거의 당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날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현주 국민의힘 갑자기 기자회견 하신 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때도 사실 특별법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는데 눈물까지 의아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내면에는 나 표 얻어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찬성한다 얘기를 해달라. 네. 나의 표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현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일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내놓은 게 한일 해저 터널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적 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일본을 더 위하는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바로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친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반박을 한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2월 2일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난처해졌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왜 갑자기 해저 터널이 튀어나왔냐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민주당이 1월 25일에 선제적으로 우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산에서 약간 민심이 조금 요동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국민의힘이 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약간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의원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도 찬성하고 심지어 우리 당은 이 해저 터널 공약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뭐 해저 터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약간 선거용 공약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00%라고. 근데 그거죠. 해저 터널을 진짜로 뭐 뚫어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정말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국민의힘 그 부산시장 출마자가 정말로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효과도 효과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해저 터널 공약이 사실 뜬금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꽤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돼왔던 것이긴 해요. 가장 근래에는 2014년도에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요? 네, 부산은 이제 동서의 양극화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서부산을 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저 터널 공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핫하니까 논의가 많이 됐는데 사실 뒤집어진 게 경제성이나 뭐 타당성 이런 것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게 이미 충분히 좀 검증이 된 공약이어서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부가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동시에 이제 천문학적인 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1년짜리 부산시장이 하기 쉽지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 공론화 형성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사실 이런 과정이
전무했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제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어쨌거나 지금 언론 보도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도는 좀 잘 짚어주는 보도들이 좀 있나요? 제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에서 해저터널을 얼마나 다뤘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해저터널을 9개 기사에서 다뤘고요. 국제신문 18개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을 해보자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를 검증하는 기사보다는 이런 공약을 내놨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기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상대당을 이제 비판, 친일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전하는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부산일보부터 살펴보면요. 2월 2일에 가덕 신공항 여야가 함께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2월 10일에는 부산 국민의힘 공약 1호 가덕 신공항 2호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그냥 국민의힘이 이런 공약을 내놨다. 스트레이트. 이 정도 기사고요. 가덕도 전망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크게 실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판적인 뉘앙스보다는 이런 정책을 내놨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진을 썼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도 한 건 있었는데요. 2월 2일에 가덕 신공항에 플러스 알파로 내놓은 한일 해저터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80년대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천문학적 비용이나 반영 정서 등으로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역사를 조금 설명해주고 정밀한 경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비대위원장이 이 정책을 내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제신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했는데요. 6월 3일에 친일행위 vs 부산발전 해저터널 공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싸우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